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봄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풍원정밀이고요. 풍원정밀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원정밀은 OLED 전공정에 사용되는 금속 마스크와 금속 방막 봉제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금속 마스크죠.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금속 마스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OEM이 있고 FMM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FMM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풍원정밀이 이런 일본의 독점을 타파하고자 국산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풍원정밀은 OLED 전공정에 해당하는 금속 마스크와 금속 방막 봉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전방 사업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때 메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풍원정밀에 대한 매출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OLED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풍원정밀의 FMM이나 봉지를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OLED 공정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OLED 패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에노드, HI, HTL이 있고 이 RGB가 바로 EML, 결국 이제 유기물질 OLED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서브 픽셀인 RGB를 증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증착하기 위해서는 증착 원인 증착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기판에 원하는 유기염료를 이제 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파인 메탈 마스크인 FMM이다. 이 FMM 같은 경우는 커다란 기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2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착원이 증착기가 유기염료를 여기다가 뿌리게 되면은 기판에 원하는 위치에 뭐 R이나 G나 B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파인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OLED 효율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FM 마스크가 조금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FMM 같은 경우는 그런 상용화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이니폰 인쇄가 조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봉지 과정이 어떤 거냐 보면은 이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유기 OLED 패널 구조로 보게 되면은 에노드 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산소나 손이 침투가 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유기물질이나 정극은 산소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발광 특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금속 방막인 봉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봉지 과정을 함으로써 OLED의 패널의 어떤 수명을 보존하거나 효율을 조금 상승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약 이 안에 산소가 침투하게 된다면 EML 등 최상층과 어떤 캐소드 음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촉면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산소가 수분이 침투했을 때도 이런 미세한 틈이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은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남아있던 수분이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고 이런 수소로 인한 버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버블이 생기게 되면은 이 캐소드에 이제 음극층을 조금 들뜨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음극층을 들뜨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캐소드와 EIL 사이에서 있던 전자의 이동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암점이 생기게 되면서 OLED 발광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봉지 과정도 OLED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앞에 말했듯이 결국에 이런 풍원정밀이 어떤 매출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풍원정밀의 매출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2년도도 그렇고 3년도도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결국에 이런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전반 산업이 조금 잘 풀려야 신규 설비 투자도 들어오고 그에 맞는 이제 봉지 과정이나 이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침체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상황에 발맞춰서 풍원정밀에 대한 영업이익도 같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풍원정밀뿐만 아니라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풍원정밀이 FMM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하게 일어나서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게 된다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또 이제 풍원정밀은 이제 2018년부터 FMM에 뛰어들었고 현재 이제 6세대 OLED용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상용화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일본의 이제 다이폰 인쇄만큼에 대한 성능이 나오게 된다면 OLED 시장 성장성에 맞춰서 통원종류에 대한 매출액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OLED에 대한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OLED TV는 연평균 10%, 모바일 폰은 5%, 모바일 PC는 14%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 발맞춰서 오픈 메탈 마스크나 파인 메탈 마스크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각 이제 어떤 이제 엄청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오픈 메탈 마스크보단 파인 메탈 마스크, 즉 m 마스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만 되게 된다면 이제 후원정밀도 24년도에는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맞추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후원정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일단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가가 한번 거래량 튀면서 눌렀었고 이 눌린 부분들을 돌파한 장대 양봉 거래량도 괜찮게 나와줬고요. 현재 거래량이 죽으면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빠지더라도 이런 저점인 하는 부분들은 잘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튀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한 240평선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과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풍원정밀은 지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24년도는 조금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좋은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원정밀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영상 올릴 테니까 풍원정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